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자, 오늘의 ASMR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로써 정보 전달을 해야 할 때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전달되는 순서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죠.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떤 이야기든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황금 법칙. 자, 첫 번째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되나? 그 다음 바로 요점과 결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 요점에 대한 이유, 결론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째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구체적인 예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 요점 결론을 한 번 더 언급해서 재확인을 시켜주면 그 이야기의 구성은 간결하고 깔끔하고 잘 정리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째서 그런 요점과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할 때 알기 쉽게 표현하는 기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전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 중에 하고 머리가 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꺼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컨텐츠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표현하는 기술들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단어는 바꿔 말하지 말고 반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어 선택을 할 때 주의할 점, 말을 할 때 같은 단어는 반복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어릴 적 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이 있다. 장문, 논술을 할 때도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지 말고 동일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바꾸도록 지도받았다. 국어 교과서에도 역시 한 문장에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하면 이해도가 떨어진다. 저희 어렸을 때 주구장창 배웠죠. 같은 단어 사용하지 말고 하나를 지칭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을 써야 그 글이 지루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다 보면 진짜 오해가 생길 만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하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일 때문에 파견을 간 적이 있는데 배포물 및 제출물을 확인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께 각각 필기도구, 설문지, 노란색 설명용지, 그 밖에 이번 흐름을 적은 자료 5장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전부 받으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기임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제출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이 그 기임 용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몰라 곤혹스러워했다. 사실 그 기임 용지는 처음에 설명한 설문지를 뜻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자료를 한 장씩 읽어봐야 제출하라는 종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애당초 그리 어려운 일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단어를 바꾸는 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이다. 단어가 바뀌기만 해도 전달력은 단숨에 떨어질 수 있다. 같은 무언가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같은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방법만큼 진짜 효율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말을 이미지로 변환시켜 이해한다. 사람이 말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도쿄대의 명예교수인 하타무라 요타로의 책 직관수학에는 안다는 것은 미리 머릿속에 템플릿이라는 그 사람 나름의 생각의 맥락 같은 것이 있는데 밖에서 들어온 것이 그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일이라고 적혀 있다. 상대방이 아는 말로 치환하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템플릿의 정보를 일치시키는 일인 것이다. 상대방이 아는 말로 치환하는 것.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바로 머릿속에 있는 템플릿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인간은 말이 정보로 들어왔을 때 문자열로 이해하지 않는다. 그 문자열을 이미지로 변환시켜 이해한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단어나 이미지로 변환할 수 없는 말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변환한 이미지를 인지심리학에서는 심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미지로 변환할 때는 동시에 그것에서 연상되는 정보도 떠오른다. 이렇게 연상된 정보는 스키마라고 한다. 만약 소풍에 가져가기 쉬운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바나나를 떠올리지 않을까? 여기서 바나나는 심상이라고 한다. 바나나에서 연상되는 칼이 없어도 껍질을 벗길 수 있다. 씨가 없어 먹기 편하다 등의 정보도 떠올리면서 말이다. 여기서 이러한 정보는 스키마라고 한다. 이때 사과와 칼을 나눠준다면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는 사과는 잘 무르지 않고 운반하기 쉬우니 소풍용 과일에 적합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이해하기 쉬운 말의 여부는 상대방에 따라 다르다. 이해의 과정을 인식하는 것이 말을 치환할 때의 포인트다.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은 말을 이미지로 변환시켜 이해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보다 말을 듣는 순간 이미지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보통 이미지로 많이 떠올리곤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니까 갑자기 저는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었어요. 이야기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기술, 그 마지막은 형용사나 부사는 숫자로 바꿔라. 이미지를 일치시켜야 한다. 형용사나 부사도 애매해지기 쉽다. 자,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형용사,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때 쓰는 말을 부사라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영어 시간 같은데, 형용사나 부사는 모두 숫자로 바꾸어 전달하는 방법을 써보자. 예를 들어 다음 주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으니 넓은 회의실을 확보해 두길이라고 부하 직원에게 메일로 지시했다고 부하 직원은 당신이 많다고 한 인원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의 회의실을 넓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가급적 형용사를 숫자로 바꿔줘야 한다.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면 부하 직원은 당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것이다. 다음 주에 25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있으니 3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확보해 두길. 부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일은 평소보다 일찍 조례를 시작합니다. 참가 인원도 늘었으니 배포 자료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몇 시까지 조례에 가면 되지? 혹은 배포 자료는 몇 부나 복사를 해야 하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이 문장을 바꾸면 해야 할 일을 단번에 전달할 수 있다. 내일은 평소보다 10분 일찍 조례를 시작합니다. 또 참가 인원이 늘었으니 배포 자료를 20부 더 준비해 주세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전달될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자. 자, 오늘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까지 말을 전달해야 할 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식처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는 기술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잘 정리해 보시고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릴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